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오늘은 더 퍼블릭 이재명 형수 박인복 씨가 직접 밝힌 형수쌍역 친형 강제 입원 의혹 풀스토리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내용은 일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에게 성남시장 출마를 양보하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치의 뜻이 있었으면 뭐라도 했을 것. 박인복 씨는 이재선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성남시장을 양보하라고 했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는 시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이재선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 반박했다. 박 씨는 성남시장을 양보하라고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우리 신랑은 정치의 뜻이 없었다. 정치의 뜻이 있었으면 벌써 뭐라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우리 신랑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신랑이 정치를 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나한테 한 적이 없었다면서 정치는 권모술수에 뛰어나야 되는데 우리 신랑은 그런 거 없었다. 권모술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꾸며낸 얘기다. 시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도 꾸며낸 얘기라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신랑이 시정에 개입했다고 그러면 증거를 대라고 하세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용인에 거주하던 사람을 성남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이재명과 측근들. 박인복 씨는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과정에서 이재영 씨가 가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씨는 신랑이 2012년 2월부터 비판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해당 글이 다 스크린 처리가 됐다. 공무원은 시민의 민원에 답변할 요구가 있는 건데 글을 다 스크린 처리하고선 우리 신랑을 미친 사람으로 몰기 시작했다며 2012년 4월 시어머니와 이재영 등이 건강치료가 시급하다는 취지의 정신건강치료 의뢰서를 작성하고 사인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시어머니께서 작성한 의뢰서를 보면 평소에 시어머니가 쓰던 워딩이 아니고 당시 시어머니께선 아주 심하진 않았어도 살짝 치매기가 있으셨다며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의뢰서가 작성된 게 아닌가 의심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이던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포함한 윤기천 전 비서실장, 백종선 전 수행비서 등 이재명 후보 측근 3인방이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들을 상대로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을 압박했다고 한다. 2012년 4월 초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는 이재명 시장과 회의를 마치고 나온 분당보건소 구모소장을 불러 3명의 보건소장이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킬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구 소장이 회의에서 관련법에 따라 강제 입원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이 시장에게 질책받은 직후였다. 정진상 비서 지시로 회의 일주일 뒤 3명의 보건소장이 비서실을 찾았고 이 자리에서 구 소장은 강제 입원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이에 이재명 시장은 수정보건소 이모 소장을 가리키며 그럼 이 소장이 강제 입원을 시켜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구 소장에게 안 되는 이유 1000가지를 가져와 봐라고 하기도 했다고 한다. 구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자해, 타해 위험을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강제 입원 지시에 반대한 이유를 진술했다. 수사 기록에는 백종선이 분당 보건소장 방에 찾아가서 큰 소리로 쌍욕을 했고 소장과 말다툼을 했다고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도 담겨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장들 반대에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이재선 씨는 성남이 아니라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 보건소장들이 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킬 명분이 없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박정호 전 성남시 부시장은 문화일보에 이 소장이 찾아와 감옥에 가기 싫다, 살려달라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이에 내가 이 시장에게 강제 입원은 그만두자고 해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날 갑자기 동생으로부터 날아든 문자, 2012년 강제 입원 모의와 2014년 가족에 의한 자발적 입원. 다만 이재선 씨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18년 8월 5일자 트위터에 이재명 형님은 누가 정신병원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재선 형님은 조울증 치료 거부로 증상이 심해져 2013년 3월 16일 자살하겠다며 대형교통사고, 기행폭력, 재산탕진, 자살기도를 참다 못한 부인과 조카가 강제 입원시켰다며 2014년 11월 박인복 씨 등 가족이 이재선 씨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서류를 공개했다. 즉 자신이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킨 게 아니라 가족이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박 씨는 2012년 이후 이재명 후보와의 일은 잊고 살다가 2014년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왔다. 여섯째 재옥 씨가 죽었는데 장례식장도 안 왔다며 욕설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그때 우리 신랑이 뜨악한 거다. 속된 말로 정신줄을 놓은 것이라고 했다. 장영하 변호사가 쓴 책 굿바이 이재명 169페이지에 해당 문자가 나오는데
2014년 8월 16일 이재명 당시 시장은 이재선 박인복 개차반 망난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이재선 씨에게 보냈다. 이 시장은 재선 씨에게 네 친동생 재옥이가 저 세상으로 갔는데도 장례식조차 안 나타나는 패련 아들이라며 재선 씨 부부가 모친은 물론 동생 재옥 씨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씨는 우리는 전화나 문자 등 부고 연락을 일절 받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여동생이 죽었으면 연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여동생이 죽은 걸 아예 몰랐다며 그런데 시동생이 형에게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보내니 우리 신랑이 얼마나 힘들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피해보려고 딸하고 셋이 터키로 15일 동안 여행을 가자고 계획을 세웠다. 나는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란 생각으로 그렇게 해외여행을 갔다며 그런데 해외여행에서도 우리 먼저 자라고 그러고 로비에 앉아서 인터넷을 보고 앉았었다. 너무 속이 터져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아이 아빠를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병원에 가게 된 것이라며 2018년 이재명 후보의 트위터는 2012년 자신의 강제 입원 시도를 물타기하기 위한 계략으로 봤다. 박 씨는 가족에 의한 자발적 입원이었는데 부인과 조카가 강제 입원시켰다고 물타기한 것으로 덮어씌우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선 씨의 딸도 과거 이재명 후보의 2018년 8월 5일자 트위터에 반박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이모 씨는 이재명 씨의 트위터에서 해명하려 쓰신 내용 중 2013년 3월 교통사고는 자살이 아니라 졸음에 의한 교통사고이고 또한 절대 아버지는 저희 가족에 대한 기행폭력, 재산탕진 없었으며 자살기도도 없었다면서 이재명이 2012년 강제 입원 모의로 공무원들 움직이게 한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을 2014년 저희 가족이 아버지께서 불면증과 불안으로 힘들어하셔서 신경정신과 도움으로 입원하게 된 경위를 물타기 중이라고 했다. 그 둘은 남편과 아빠를 잃은 우리 가족한테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박인복 씨는 이재영 씨가 형으로서 두 동생의 다툼을 제대로 말리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은 것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박 씨는 장례식장도 안 왔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이재영 씨는 안 왔다. 그런 사람이 무슨 인터뷰에다 대고 동생 둘을 화해 못 시킨 형으로서 후회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라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조문을 왔다가 반발에 의해 조문을 하지 못했는데 그때 같이 따라왔는지는 모르겠다. 그건 내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랬다면 나중에라도 조문을 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둘이 돌아가시고 4년이 다 돼가지만 단 한 번도 전화 온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어떻게 마음고생하시면서 사냐고 물어온 적도 없다며 전화가 안 되면 문자라도 보내면 되는데 그런 거 없었다.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둘은 남편과 아빠를 잃은 우리 가족한테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더 퍼블릭 이재명 형수 박인복 씨가 직접 밝힌 형수쌍역 친형 강제 입원 의혹 풀스토리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상 정성산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